네, 안녕하세요. 6-2부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날짜는 금요일이고요.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저것 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이나마 최대한 빨리 녹음을 해서 올리자는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요번 6-2부는 좀 특집 방송으로 트리스탄 톰슨의 몸값 과연 이대로 적당한가, 그리고 부제를 82경기 전경기 소화의 값어치 라고 붙여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 2회 방송이 힘드시면은 짧게라도 해서 좀 어떻게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뭐 부상자 소식 업데이트나 뭐 잘한 선수 뭐 가끔 그냥 뽑아주는 정도로.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이렇게 2부 방송을 하는데 그것도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현재 부상자 소식 복귀 날짜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드마커스 커즌스 허리 부상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난 경기 뛰지 않았고, 미네소타전은 글쎄요, 일단 연습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반반인 것 같네요. 네, 사실 근데 요즘 커즌스가 없이도 그럭저럭 뭐 공격이 돌아가는 편이어서 그렇게 막 무리시킬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킹스가 성적이 안 좋긴 합니다만 최근 성적은 또 나쁘지 않거든요. 론도 선수와 게이 선수가 쌍끌이를 잘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잘 받쳐주고 있어서 커즌스 선수가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수 랜돌프 선수는 조금 부상이 좀 장기화될 우려가 보이는데요. 무릎 부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나이 때문에 좀 약간 무릎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보이고 아직 뭐 뚜렷한 복귀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이번 주까지는 아마 소화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좀 이번 이제 27일, 29일 경기가 몰아서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아마 랜돌프 선수는 과감하게 빼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던컨과 지노빌리, 일단 다음 경기는 무조건 휴식이라고 하네요. 덴버전에서 뛰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노인 두 분을 공격해 드려야죠. 네. 뭐 한 경기 정도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뭐 또 덩컨이나 지노빌리나 한 경기 쉬고 오면 분명히 좋은 경기력으로 다시 보답을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경기 월차는 뭐 그냥 뭐 안고 가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비오 선수는 역시나 또 다시 부상을 당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조금 세게 부상당해서 결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인은 출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몇 분을 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출전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선수는 뭐 득점력은 사실 거의 포기했고 리바운드나 어시 쪽에서 조금 뭐 두각을 드러내는데 최근 세 경기를 들여다보면은 어시 쪽으로 좀 더 치우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야투율 손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27일, 29일 경기가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타이릭 에반스 계속 복귀 날짜가 미뤄지고 있네요. 그쵸. 아무래도 너무 성급하게 복귀시켰다가 또 다쳐버리면은 정말 시즌아웃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뉴올리언스도 조금 고민을 하겠죠. 지금 가뜩이나 부상 병동인데 타이릭이 곧 돌아오지만 만약 이 선수가 또 다쳐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출전한다 하더라도 일단 출전 시간 제한을 걸어놓겠죠. 마지막으로 베이즈모어와 페리드. 베이즈모어는 한동안 경기를 뛰지 못하다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제 좀 확률이 반반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뭐 출전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또 페리드, 네, 일단은 샌안토니오전 결장은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많이 뛰겠죠. 이제 뭐 요키치라든지 로벤유 선수가 곧 이제 복귀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자리를 메울 것 같고, 힉슨 선수도 있고, 덴버 빅맨은 뭐 넘쳐나서 뭐 한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백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한 특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주제보다는 사실 부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느낌입니다. 트리스탄 톰슨 선수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82경기 정경기 출장이라는 좀 약간 칭호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수들에게 각자 좀 명예로운 칭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전경기 출전한 선수는 총 27명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이름감 있는 선수를 살펴보자면 트레버 아리자, DJ 어거스틴, 해리슨 반즈, KCP, 디트로이트의 KCP, 그리고 보스턴의 잭 크라우더,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안델 드러먼드, 유타의 단테 엑섬, 루디 고베어, 워싱턴의 마신 고탓, 그리고 인디애나의 솔로몬 힐, 그러니까 지난 시즌, 네, 그리고 클리퍼스의 디조던, 포틀랜드 릴라드, 세크라멘토 맥클레모어, 시카고 미로티치, 피닉스 마키프 모리스, 클리퍼스 크리스폴, 또 올랜도의 엘프레드 페이튼, 또 지난 시즌엔 브루클린이었죠. 메이슨 플럼리,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트리스탄 톰슨, 보스턴의 에반 터너, 미러키의 그레비스 바스켓스, 또 미네소타의 앤드류 위긴스. 네, 나머지 선수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는 아닌 것 같아서 뺐고요. 일단 뭐 그리고 또 이외에 2,700분대 이상 출전을 한 선수는 총 10명입니다. 그러니까 82경기를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32분 정도 출전한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주전 선수긴 한데 제임스 하든, 앤드류 위긴스, 트레버 아리자, 데미안 릴라드, 크리스 폴, 존월, 디조던, 에릭 블레소, 조 존슨, 카이리 어빙입니다. 여기서 겹치는 선수는 위긴스, 아리자, 릴라드, 크리스 폴, 그리고 디조던입니다. 뭐 연관성이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에이스이기에 더욱더 많이 뛴 것도 있고 일단 정경기를 출전한 거는 선수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되면 됐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몸 관리를 정말 철저히 잘했고 부상 요소를 많이 줄여서 팀의 보탬이 된다고 자신이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트리스탄 톰슨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트리스탄 톰슨이 시즌 초반까지 좀 FA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에는 클리블랜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게 5년 동안 8,200만 불, 그러니까 82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게 그 마지막 해 뭐 플레이 옵션을 걸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옵션을 걸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풀 개런티 그냥 5년 8,200만 불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팬들은 사실 트리스탄 톰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했는데 이렇게 좀 비싸게 잡아버리니까 르브론 잡고 어빙 잡고 러브 잡느라고 셀러리 캡이 터져서 사치세를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로 클리블랜드는 지금 팀 전체 연봉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트리스탄 톰슨까지 82밀로 보장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은 이거 팀 운영이 되겠냐,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냐 라고 불만이 정말 속출했었습니다. 트리스탄 톰슨 선수를 알아보자면 2011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픽으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애가 뽑히지?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카이리 어빙 선수가 1픽으로 뽑혔고 이 선수가 4픽으로 뽑혔는데 데뷔 시즌에는 그냥 뭐 네, 실망스러웠죠. 확실히 데뷔 시즌 뭐 빅맨인데도 야투가 4할 오픈을 넘기지 못하고 네, 그렇게 썩 좋은 활약을 펼쳐주지 못해서 버스트다, 뭐 거품이다, 왕픽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시즌이 한 3시즌, 4시즌 지나면서 드러난 그의 최고 장점은 아무래도 엄청난 공격 리바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시즌 평균 3개씩 잡았었고 특히나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네, 케빈 러브 선수가 1라운드에서 시즌 아웃을 당하는 바람에 약간 트리스탄 톰슨 선수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좀 늘어났지만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플레이오프 평균 4.4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그냥 리바운드라고 해도 대단하다 싶은데 그것도 공격 리바운드라고 하면은 정말 쏠쏠한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트리스탄 톰슨 선수가 이제 FA 계약을 앞두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퀄리파잉 오퍼, 그러니까 1년 뛰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도 했었고, 뭐 3년 70밀을 부르기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다양한 오퍼를 많이 제시를 했지만 트리스탄 톰슨은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맥스다. 맥스를 달라. 맥스가 아니면 나가겠다. 어디는 가겠다. 하지만 그를 받아줄 팀은 필라델피아나 포틀랜드밖에 없었다는 거. 네, 이 두 팀은 사실상 뭐 시즌 포기한 팀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시즌 개막하기 전까지. 물론 필라델피아는 시즌을 이미 포기했습니다만 포틀랜드는 아직 뭐 선전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하지만 그의 숨겨진 장점은 공격 리바운드도 있지만 그의 내구성인 것 같아요. 데뷔 시즌이었던 1112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3시즌을 모두 82경기 전부 소화를 했습니다. 케빈 러브가 오기 전까지 두 시즌에는 평균 31분, 그리고 러브와 모즈고프가 들어온 지난 시즌에는 27분을 소화했는데요, 평균. 특히 지난 시즌에는 출전 시간이 줄었지만 야투율이 놀랍도록 상승했네요. 7분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 오펜스 리바운드가 출전 시간이 줄고 스탯 하락이 있었지만 오펜스 리바운드는 그대로 3.3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전 시간 대비 효율이 더욱더 상승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이 특집을 마련하게 해준 NBA 매니아에서 글을 봐왔던 게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한 글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하자면, 그러니까 NBA 매니아에서 릅세니티 님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82경기 출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딱 생각하신 대로 딱 그냥 보장된 계약에 82경기를 나눠서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똑같은데 만약에 뭐 이 선수가 15경기 가량 결장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결장한 경기를 빼고 출전한 경기로만 전체 연봉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경기당 지불해야 될 연봉값이 더욱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자세히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뭐 15경기 결장을 했을 경우 한 1.2배 정도 더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경기당. 그거를 한 5년 정도 하게 된다면 거의 1년 연봉을 갖다 바치는, 네, 내구성이 좋은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비교했을 때 1년 연봉을 더 주면서 쓰게 되는 거죠, 내구성 좋지 않은 선수를. 네. 정규 시즌도 그렇지만 특히나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빠져버린다면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 왜냐면은 플레이오프는 단판 승부이다 보니까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이제 3승 3패를 기록해서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왔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네, 정말 팀의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립세니티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의 플레이오프 한 경기가 정규 시즌 10경기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을 하거든요. 결장이 없다 그러면은 팀에 미치는 부하가 적어지고 또 부상을 일단 안 당하니까 기량 저하 또한 늦춰지겠죠. 부상을 당했을 때보다. 부상이 또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러브 선수가 다쳐서 시즌 아웃이 됐다 그러면은 트리스탄 톰슨과 모즈거프 선수가 이제 남은 자녀 시즌을 둘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러브 선수는 어느 정도 에이스 롤을 맡고 있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빠져버리니까 그 두 선수한테 짊어지는 짐이 꽤 많아진 거죠. 공격적인 면에서도 있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있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있죠. 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진짜 좀 선수 대 선수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드와이트 하워드 선수와 트리스탄 톰슨 선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드와이트 하워드 연봉이 21밀이었고요. 출전 경기 수는 전 시즌의 절반, 그러니까 82경기의 절반이니까 41경기를 출전했고 평균 30분 출전해서
15.8득점에 10.5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트리스탄 톰슨 선수의 지난 시즌 연봉은 5밀에 불과했고 전 경기를 출전했습니다. 평균 27분 출전해서 8.5득점에 8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물론 뭐 평균 스탯만 보자면은 정말 하워드 선수가 정말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표본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트리스탄 톰슨 선수보다 2분의 1가량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8 득점을 반올림해서 16득점이라고 가정하고 총 경기수를 곱해서 총 득점을 환산해 보니까 6득점이 나오더라고요. 656득점. 네. 그리고 리바운드도 10.5리바운드를 반올림해서 11리바운드에 41경기 출전했으니까 이거를 합산해보면 451리바운드. 총 지난 시즌에 드와이트 하워드 선수는 656득점에 451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트리스탄 톰슨 선수는 8.5득점을 반올림해서 9득점이라고 가정하고 82경기에 출전했으니까 그거를 합산하면은 738득점에 8리바운드 또 82경기 전경기 합산하면 656리바운드 총 738득점에 656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판타지 리그에서도 이거를 적용해보자면 꽤 차이가 나는 거죠. 트리스탄 톰슨 선수의 합산 기록과 드와이트 하워드 선수의 합산 기록. 물론 하워드 선수를 먼저 스타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만 이 선수를 올리고 싶어도 장기 부상으로 나오지 못할 경우 또 그리고 백투백 같은 경기에 나오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서 얻어내는 피해가 꽤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난 시즌 연봉을 보면은 드와이트 하워드 선수와 트리스탄 톰슨 선수의 연봉 차이는 무려 4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선수가 몸값을 다 하기 위해선 정경기 출전은 무조건 해야 되고 저 스텝보다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합니다. 스텝만 생각하는 판타지에서도 82경기 전체를 둘러봤을 때 하워드 선수의 손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보통 드래프트를 했을 때 하워드의 보통 픽은 아무리 부상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봐야 중하위 라운드에서 뽑히는 반면 트리스탄 톰슨은 거의 최하위 라운드 아니면 뭐 FA로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 평균 스탯은 그냥 뻥튀기 된 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팀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물론 뭐 판타지에서 팀 성적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연봉값을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막 욕먹을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판타지에서도 H2H 그러니까 헤드투헤드 모드로 한다면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해본다면은 뭐 하워드를 잘 사용한다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82경기 중에 41경기를 출전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 판타지 신이 와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한다고 한들 분명히 그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재할목해주는 트리스탄 톰슨 선수가 오히려 그 판타지에서 더욱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상대평가인 H2H 모드보다 오히려 절대평가인 로티시에리 모드에서는 더욱더 트리스탄 톰슨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렇듯 유리몸보다 강철 몸을 갖춘 선수에게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봤을 때 트리스탄 톰슨 선수가 5년 8,200만 불을 받는 거는 지금 어차피 1년 차니까 거품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지금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러브가 건재하고 물론 르브론은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만 아직 클리블랜드의 그 탄탄한 스쿼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5년 동안 어떤 챔피언십을 가지고 또 파이널스에서 몇 개의 트로피를 가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 좀 다시 평가해봐야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트리스탄 톰슨 선수는 개인적으로
그의 가자미 같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공격 리바, 뭐 허슬 스탯,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장점들이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거품 소리를 꺼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NBA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에 비해서 내년 시즌에 셀러리 캡이 더욱더 늘어날 테고 앞으로 중계권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셀러리 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트리스탄 톰슨 선수의 5년 8,200만 불이 언젠가는 해자 계약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케네스 퍼리드 선수가 농구 월드컵 끝나고 4년 4,400만 불을 받았을 때 이거 거품 아니냐 소리를 들었었죠. 뭐 지금 사실 활약상을 보면은 4,400만 불이 아깝긴 합니다만은 다른 빅맨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연봉을 받아 챙기는 거 보면은 페리 선수는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해자 계약이 아닐까,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톰슨 선수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해자 소리를 들을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추측인데 트리스탄 톰슨의 연봉 일부분은 르브론의 재계약을 위한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르브론이 클리블랜드에 물론 데뷔를 하긴 했지만 마이애미로 한번 이적했던 경험도 있고 또 1+1 계약을 체결했다 보니까 내년 시즌에 과연 어느 팀으로 갈지 또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어서 트리스탄 톰슨 선수와 르브론 제임스의 에이전트가 같은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톰슨을 안 쳤으니까 르브론도 같이 안 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협상이 임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르브론이 클리블랜드에 좀 장기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트리스탄 톰슨 선수의 5년 계약이 헛되지 않았다. 한 5년 계약 중에 한 1년 연봉 정도는 밥값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뭐 첫 특집이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짧게 한번 얘기해봤고요. 다음 특집은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매니아를 매일매일 구독하는데 정말 이거는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소재여서 뜬금없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 특집으로는 제가 팡콩남을 시작하면서 제 리그 선수들을 한 번도 소개를 못하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판타지 현황을 알려드리는데도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다음 특집에는 제가 운영하는 리그 1과 2를 따로 분리를 해서 천천히 소개를 하는, 그리고 일단 제가 드래프트 명단부터 알려드릴 텐데 그 드래프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성공했고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판타지를 하는 데 있어서 드래프트의 영향력은 다른 항목들보다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드래프트를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저처럼 드래프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다음 특집은 제 판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정규 방송이 아니고 특집 방송이니까 그냥 안 들으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제 판타지가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이니까 조금 짧게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7화가 업데이트 될 텐데, 다들 이번 판타지 주차는 어떠신지요? 저는 일단 뭐 힌트만 드리자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아직 27, 28, 29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그 처참한 결과는 내지 않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7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